안녕하세요. 월 수입이 4천만 원이다. 연수입이 아니라 매달 버는 돈이 4천만 원이래요. 1년에 4억 8천을 번다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그렇게 쭉 봤더니 구매대행 사업을 해서 자기가 저렇게 돈을 벌었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월에 4천만 원 벌 정도의 일이면 저렇게 나와가지고 떠벌리면서 얘기할까요? 제가 만약에 저 사람이다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구매대행이라고 비즈니스를 해서 월 4천만 원을 번다. 절대로 남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혼자 조용히 저 돈 다 벌죠. 옆에 누군가한테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남들에게 알려준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저들의 얘기에 혹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죠. 경계해야 되죠. 저런 이들의 말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저들에게로 빨려간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주 6일을 이래서 악착같이 일해가지고 월급 200 받고 250 받았다. 근데 그 열정페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구매대행 사업을 해서. 그 말이 뭡니까? 내가 그 구매대행 비법 아니까 나한테 와서 강의 들을래? 나한테 코칭 받을래? 대신에 나한테 1,000만, 2,000만 원, 3,000만 원 가져와. 가져오면 내가 그 비법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기죠, 사기. 거의 개수작이죠. 원래 저들은 저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저렇게 지내왔다라는 거죠. 참 나쁜 놈들이죠. 어처구니가 없죠. 저렇게 그냥 계속 지내온 이들이 대한민국의 언론 뉴스에 계속 저렇게 퍼뜨립니다. 저렇게 퍼뜨려서 너 부자 되고 싶지? 돈 많이 벌고 싶지? 그러면 나한테 돈 가져와. 이런 레파토리는 게 똑같습니다. 꽤 오랫동안 저렇게 지내왔는데요. 그랬는데도 사람들은 혹해가지고, 괜찮은가? 나도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지금도 갖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저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을요. 대한민국은 이러잖아요. 사기치는 것보다 당한 놈이 바보다라고 얘기하죠. 씁쓸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개인적인 복수 이런 것들이 아마 커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게 뭐죠? 얼마 전에 저기 강남에서 코인 관련해서 피해자들이 사람을 죽인 일이 생겼잖아요. 그런 일들이 뭐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한 사례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삶이 참 무섭죠. 저는 이제 저 뉴스를 보면서, 이 뉴스가 아닌 광고 같은 얘기들 보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 다른데 이렇게 눈이 띄었던 게 아니고, 이태원 가방에서 월급 120만원 받고 주 6일 근무했다. 그래서 2012년에 월급 250만원 받는 기업에 들어갔었다. 그리고 급의 80%를 저축했고 6개월 동안 1200만원을 모았다. 그리고 10년을 모아야 2억인데 급의 20%로 생활하니 정말 회사집을 반복하다 끝났다. 추가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부업을 시작하게 됐다. 이랬는데 저는 여기에 혹한 게 아니고 200만원 조금 안 되는 저축했는데 6개월에 1200만원을 모았다. 이러한 모드를 계속 갖다 나면 이 사람은 정말로 적지 않은 자산을 갖춘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10년 모아서 2억이다. 10년 모아가지고 2억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면 대한민국에서 중간 이상입니다. 대단한 거죠. 엄청난 겁니다. 저도 10년 모아가지고 2억 만들면 좋겠네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뭐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장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뭐 저도 대부분 회사집을 반복하죠. 추가 수익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뭐 부업을 하겠다. 부업을 한다라는 걸 참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부업을 뭐 쿠팡이츠나 배달의 민족으로 배달 일을 하겠습니까? 그게 제일 정직하니까. 몸은 힘들지만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제 몇천 원씩 계속 쌓이니까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것들 부업한다라고 하면 구매대행 알바 하세요? 아니면 뭐 하세요? 그렇게 사다 보면 어떤 일이 많이 생깁니까? 사기당하는 일이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안 믿는다라는 거죠. 조심한다라는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앞으로의 삶을 좀 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좀 의심하면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삶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의도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훨씬 더 현명한 길입니다. 뭐 돈이 모자라더라. 모자라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뭐 돈이 넉넉할 때가 뭐 몇 번이나 있던가요? 대부분의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항상 돈이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넉넉하지 않다라는 거죠. 뭐 그게 현실인데 그 현실을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뭐 결국에는 좀 정신을 차려야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애쓰고 좀 잘 지내겠다라고 각오하고요. 하나씩 둘씩 조금씩 뭔가를 갖춰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거죠. 뭐 내가 부자가 되고 싶고 나 부업으로 몇백만 원 벌고 싶어 이렇게 마음먹는다고 그게 쉽게 이루어지던가요? 아니라는 거죠. 어렵다라는 겁니다. 힘이 든다라는 거죠. 그걸 명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나 뭐가 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실제로 진짜로 월에 4천만 원을 번다. 그럼 엄청난 사람인데요. 절대로 누군가에게 알려주지 않는 비법을 알려주지 않을 법한 비법을 얘기한다라는 건 거의 다 가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저런 얘기들은 한 99% 가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유통에 종사를 하고 있으니까 구매 대행이라고 하는 비즈니스가 어떤지에 대해서 모르겠냐라는 거죠. 어느 정도는 압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어떤 식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알고 있죠. 요새 대한민국의 유통에서는 상품을 소싱하는 그 현장과의 가격이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만 지나면 언제든지 그 가격의 격차가 좁아지기 때문에 구매 대행으로 쉽게 돈 벌기 어렵습니다. 구매 대행이라고 하는 것에 환상이나 기대를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그 영역 또한 만만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마칠 겁니다. 감사합니다.